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상로 파트너님이 오늘 선별해 오신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세계 첫 개발 관련주 상승을 눈여겨보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기가 웨어러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현실로 다가온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초소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갤럭시 링, 왜 이제 반지, 그러면 이제 크기 자체가 정말 작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2023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2월 달에 방문했던 곳이 수원의 이 파일럿 공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삼성그룹에서는 상당한 진심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소형 배터리지만 시장은 그 미래를 그리면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이는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우리가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ETRI, 우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입니다. 거기에서 폭발 위험 없는 리튬 2차 전지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2016년도 뉴스거든요. 사실. 그럼 약간 연식이 돼 보이네요. 사실 화질이.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9년 정도 이어오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에 대한 이런 발표가 지금은 상당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봤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일반적인 전해질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양극, 음극, 그리고 이제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해질이라는 것은 전기를 운반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액체화되어 있으면 전해액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고체화되어 있으면 전고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전고체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액체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제 밀도 자체가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 상태가 전고체화가 되면 크기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크게 본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3가지 정도에 대한 특징을 보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셀 상태에서 가장 작은 2차 전지에 대한 단위 상태에서는 고전압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전압이 왜 중요하냐면 전압이 높아질수록 발열이 낮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전압 자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고전압을 사용할수록 고용량 상태로 또 고용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에 대한 부분 자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모듈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되는 시스템 중에 한 개가 이 냉각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냉각 시스템이 이제 불필요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팩으로 본다면 이제 부피가 크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이제 전해액에 대한 상태에서는 부피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고체화가 되면 크게 한 약 4분의 1 정도에 대한 크기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범위 안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고정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서 고용량에 대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주행거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해액과 전고체에 대한 차이는 뭐냐?
우선 이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그 두 번째는 고열에 대한 폭발 위험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수명과 용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에 쓰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삼성 SDI가 얘기하는 것이 약 202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 파나소닉이 얘기하는 것이 약 2025년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2026년 했다가 조금씩 또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다른 말로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 특허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상위 탑 15개 기업에 대해서 전고체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 특허가 약 4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게 글씨가 조금 작으셔서 잘 안 보실 건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특허를 약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도요타가 가장 상용화에 뭐라고 할까요? 가장 선두권에 서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국내 기업들을 본다면 삼성이 8.3%, 그리고 LG전자 약 8.4% 정도 수준에 나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 상용화가 오래 걸리는 것 외로도 단점이 있냐라는 건데, 우선 이제 배터리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러면 지금도 보면 유기질로 할 것이냐, 무기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물질을 기반으로 전고체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차이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수화학 같은 기업들은 뭐 황화물계 배터리라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물질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격화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한가 여부도 여전히 지금 시장은 아리송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도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2026년도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농화성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기업이기도 한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해액을 전고체화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이 전고체는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농화성이 저는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전고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테마성 움직임을 봤을 때 수급이 강하게 붙는 쪽, 그리고 뭔가에 대한 재료가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농화성이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다음 종목으로 삼성 SD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움직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삼성 SDI가 과거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4680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바로 또 삼성 SDI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매수가 결국 낙폭과대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수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삼성 SDI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참 테마 장세가 이어지는 중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가 좀 테마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한동화성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기업이죠. 삼성 SDI까지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부터 오스테오닉까지 확실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수익률 탑5에 상당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약 바이오 이게 CBC라고 하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실 이제 네.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형체가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그것이 이제 가동률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지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00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팩사백 뭐 3조짜리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주가는 하락을 해버렸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를 보는데 뭔가에 대한 이제 시장을 길게 보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에서는 조금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해 저는 좀 집중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최근에는 원료의약품,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이전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선별적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파마 리서치 분야인데 파마 리서치가 지금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원픽까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앞서 이제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 오스테오닉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런 기업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이 이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뼈 골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뼈 골재라는 것이 이런 진입 장벽이 대단히 없습니다. 이것을 국산화시키기도 힘든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2024년도에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1차적인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의 텐텐베거 원픽은 오스테오닉입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